1900년 12월 스코틀랜드 북쪽 끝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북대서양 한가운데에 외롭게 솟은 작은 섬 아이린모어. 이곳은 바람과 파도만이 거친 대화를 나누는 황량한 땅이었고 등대지기 몇 명 외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그날 3명의 등대지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질문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바다 위에 떠도는 유령처럼 남아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거대한 상선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엔진이 쉼없이 돌아가면서 영국의 무역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운송의 중요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망망대해는 늘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가득했죠. 특히 스코틀랜드 북쪽 해역은 난폭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잦은 폭풍과 안개로 인해 수많은 선박들이 침몰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암초는 선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밤바다의 어둠은 항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해상 사고를 줄이고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플래넌 제도의 가장 큰 섬 아이린모어에 거대한 등대를 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등대 건설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 사업을 넘어 제국 해상 교통의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여겨졌습니다. 무려 5년이라는 긴 공사 끝에 1899년 등대가 완공되었고 이후 3명의 등대지기 토마스 마셜, 제임스 다켓, 도널드 맥아더가 이 외딴 곳에 상주하며 바다의 불빛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들은 문명 세계와 단절된 채 오직 등대 관리와 바다의 안전만을 위해 헌신해야 했습니다. 등대지기들의 삶은 엄격한 규율과 고독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등대 규정은 언제나 한 명은 등대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등대의 기능을 유지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수칙이었습니다. 나머지 등대지기들은 등대 시설을 점검하거나 보수 작업을 수행했고 때로는 기상 관측이나 인근 해역의 상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의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파도 속에서 길을 잃은 선박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희망의 등불이었으니까요. 등대지기들은 바다의 변화무쌍한 날씨에 맞서 밤낮으로 등대를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끊임없이 등대 렌즈를 닦고 기름을 채우며 기계 장치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수많은 선박들이 위험한 해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고 수천 명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곧 바다 위를 항해하는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숭고한 사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00년 12월 15일 플래넌 제도를 지나던 한 화물선 악토르호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늘 밝게 빛나야 할 아이린모어 등대의 불이 꺼져 있던 겁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등대의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곧 선박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악토르호는 즉시 이 사실을 본토에 보고했지만 북해의 거센 폭풍은 열흘 동안이나 그 섬에 접근조차 못하게 막았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맹렬하게 휘몰아쳤고 강풍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습니다. 이 열흘간의 침묵은 등대에 드리워진 불길한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등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등대지기들은 무사한 건지 본토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접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거친 파도만이 섬을 때리고 바람만이 절규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섬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드디어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폭풍이 잠잠해지자 북부 등대 위원회 넬비의 감독관 로버트 뮤어 헤드가 지휘하는 조사팀이 등대 보급선 헤스퍼러스 HESPERUS를 타고 등대를 향해 출항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구조선이 섬에 닿았을 때 그들을 맞이하러 나와야 할 등대지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섬에서 파도와 바람만이 부서진 절벽을 때리고 있었죠.
등대 입구와 정문은 닫혀 있었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조사팀을 덮쳤습니다. 등대 문을 열었을 때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깔끔했습니다. 램프는 정성껏 닦여 있었고 기름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등대지기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식탁에는 식사가 끝난 흔적이 있었는데 의자 하나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난 듯한 모습이었죠. 침대는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고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방수복이었습니다. 3벌 중 2벌이 사라지고 1벌만 남아 있었죠. 규정상 등대지기는 최소 1명은 등대에 상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명 모두 자리를 비운 겁니다. 왜 그들은 규정을 어기고 등대를 떠났을까요? 아니, 과연 등대를 떠난 것이 맞을까요? 조사대는 섬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등대 외부의 서쪽 상륙 지점은 처참하게 파손돼 있었고 그 주변엔 이상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발 33m 높이에 설치된 목재 상자가 산산조각 나 있고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철제 난간은 심하게 휘어져 있었고 무거운 철로가 콘크리트에서 뜯겨져 나간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게 1톤이 넘는 거대한 바위가 원래 위치에서 옮겨져 절벽 위로 올라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발 60m 높이에 위치한 잔디밭은 절벽 가장자리에서 무려 10m나 뜯겨져 나간 흔적을 보였습니다. 로버트 뮤어 헤드 감독관은 피해 정도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힘이 해안선을 강타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상 기록에 따르면 등대가 꺼졌던 12월 15일에는 폭풍이 없었습니다. 등대지기들의 일지에도 그날 폭풍 이야기는 없었죠. 등대 일지에는 12월 15일까지의 기록만이 남아 있었고 그 이후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불길한 문구로 끝났다고 전해지지만 이는 후대의 창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사라졌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에 대해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거대한 파도, 즉 이안류에 의한 사고입니다. 플래넌 제도의 해안선은 지오지오라 불리는 좁고 깊은 협곡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폭풍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기상 조건에서 파도는 해안 동굴을 뚫고 들어와 압축된 공기와 물을 폭발처럼 분출시킵니다. 만약 2명의 등대지기가 외부 점검을 하던 중 이 거대한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그리고 남아있던 1명이 이를 보고 구조하려 황급히 뛰쳐나갔다가 함께 휩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뒤집힌 의자와 사라진 방수복의 수수께끼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등대지기 중 1명이 방수복을 입지 않고 등대를 나섰다는 정황은 그가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파도라도 1톤이 넘는 바위를 옮기고 난간을 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등대가 해발 3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피해 규모는 단순한 파도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안류 가설은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두 번째 가설은 사고와 도미노 구조 실패입니다. 이는 1명의 등대지기가 절벽 근처에서 실족하여 추락했고 이를 발견한 다른 동료가 그를 구조하려다 함께 위험에 빠졌으며 결국 모두가 익사했다는 비극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도 뒤집힌 의자와 남은 방수복의 수는 설명될 수 있습니다. 1명이 등대에 남아있다가 동료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급히 달려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동료애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연쇄 사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명 모두에게 동시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라는 점은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등대지기들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었기에 단순한 실족사가 3명 모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범죄입니다. 격리된 환경, 혹독한 근무 조건, 그리고 등대지기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은 때때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플래넌 제도의 등대와 같은 고립된 환경은 등대지기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등대지기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누군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한 뒤 죄책감에 바다로 몸을 던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등대 일지에 12월 15일자로 제임스 듀켓은 짜증을 냈습니다. 또는 메가더가 울고 있다와 같은 감정적인 표현이 적혀 있었다는 점은 이러한 가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등대 일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어떠한 살인 흔적이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가설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며 강력한 증거가 없는 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초자연적인 원인입니다. 현지 어부들은 플래넌 제도의 7섬의 환영 팬텀 어브 더 세번 헌터즈이라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는 오래전부터 불길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고 혼자 있으면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외계인 납치설, 바다 괴물설, 심지어 유령이나 다른 차원의 존재에게 납치되었다는 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던 배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는 목격담이나 등대에서 알 수 없는 빛이 관측되었다는 소문들도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뚜렷한 근거 없이 미신과 상상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에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미스터리한 사건일수록 비과학적인 추측이 난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미지의 힘을 상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사고사로 결론 났지만 북부 등대위원회의 공식 보고서조차도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확실한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남아있는 셈이죠. 그 후 플래넌 제도 등대는 다시 등대지기들이 관리했지만 1971년 자동화되면서 무인 등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는 무인 등대가 된 지금도 아이린 무어 섬에 가면 거센 바람과 파도만이 그날의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등대의 불빛은 여전히 바다 위를 비추고 있지만 그 불빛 아래 사라진 3명의 등대지기들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잠겨 있습니다. 1900년 겨울 3명의 등대지기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갔을까요? 혹은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했을까요? 플래넌 제도의 바다는 모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내놓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미스터리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 혹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까요? 플래넌 제도의 등대는 오늘도 묵묵히 서서 그날의 침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